뭐라고 이렇게 입으면 왜 안 돼요? 엄마 한마디 해주세요. 왜 자전거 옷을 이렇게 입으면 안 돼요? 똥을 싸지 말어. 엄마 이거 2단도 안 입는다고 이거는? 2단 그냥 3단도 안 입는다. 야. 안녕하세요. 장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강 라이딩을 마치고 지금 야탁동 집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세대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이틀 전이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시간을 내서 분당 율동공원에 있는 카페로 글을 쓰러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자전거를 타지도 못했고 항상 차로 이동했는데 그냥 겸사겸사해서 자전거 복장을 갖추고 4.5km 편도 거리에 있는 카페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나서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그 전날 중국에서 어머니께서 분당을 방문하셨는데 자전거 복장을 갖추고 나서는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시면서 복장이 그게 뭐냐? 민망스럽다. 빨리 청바지로 갈아입고 나가라 라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시면서 이런 복장을 갖춘 사람을 가까이서 보신 적도 없었기 때문에 놀라신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 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그 레깅스와 같이 이렇게 스판 재질로 딱 달라붙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중국에서 여성들이 이러한 레깅스로 쫙 달라붙는 것을 입고 많이들 다니는데 너무 볼상사나웠다. 나이 드신 이제 85세시거든요. 85세 어른에게 충분히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저도 10여 년 전만 해도 물론 지금도 좀 낯선 부분이 있지만 정말로 그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레깅스만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여성들이 저의 눈에도 그렇게 낯이 익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 알지만 어머니 이거 자전거 탈 때 조금 더 또 안전하고 또 이렇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 격을 갖춰 입는 그런 복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목사가 어떻게 이런 복장을 하고 나서냐 하면서 재차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앞부분에 제가 붙였던 그 영상처럼 2단도 그렇게 입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2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어떤 그 신앙 어떤 그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믿음과 같은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이론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죠. 어머니 입장에는 갑자기 어떤 그 비약적인 논리를 펴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단이라고 하는 말로 어떤 저의 그 복장에 만족스럽지 못함을 나타내셨는데 저는 그걸 세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이전 세대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재 세대에게 익숙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세대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전 세대에게 현재 세대에 익숙한 그것들을 노출시키고 그것을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다 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금 더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자연스러워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세대 차이, 시간이 요구되고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노출이 필요한, 그래서 조금 더 자주 접하다 보면 충분히 공감 가능한 그 영역의 것들, 그런 것들을 앞에 두고 다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 어머니와 저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때로는 같은 연령대에 있어서도 어떤 그 시각의 차이, 때로는 그 세대 차이라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의 차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부모가 많이 겪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도 제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이렇게 자주 접하면서 화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틴트를 바르고 그 다음에 또 화장용품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찍어 바르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또래 친구들이 이제 찾아드는데
그 친구들과 좀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그 아빠의 모습에 좀 불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래, 저 나이 때 저 아이들의 그런 관심, 어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어떤 뭐 진리 비진리의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대해서 그 딸이 수락한 그런 상태에서 화장을 조금씩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영역에서나 생활의 영역에서 때로는 고지식한 그런 아빠의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래 세대 제 딸과의 관계에서 이런 생각을 갖지만 제가 이제 윗세대 저희 부모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이해받지 못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논리적으로 그 이해를 풀려고 시도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저와 성격이 비슷한 그 어머니는 이제 제가 함께 어머니와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로 많이 부딪혔어요. 그냥 남이라면 저도 그냥 스쳐 지나가겠지만 어머니에게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어머니가 그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10대, 20대, 30대, 때로는 40대 목사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 어떤 그 부딪힘이 있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은 자녀들이 바로 윗세대인 우리 부모들에 대한 그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이런 것도 이해해주지 못해?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을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익숙한 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을 다뤄보면서 저 스스로도 여전히 앞으로의 삶 속에서 부딪혀야 되고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일 수 있는 그 주제들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좁혀가고 그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로를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나가는 어떤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를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도 힘찬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엄마 이렇게 입으면 왜 안 돼요? 엄마 이렇게 입으면 왜 안 돼요? 이런 거 이렇게 입어 이렇게. 소리 봐줘. 야 이거 봐, 내 바지 봐. 이렇게 입고 댕겨야지 이렇게.